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62회를 살아온 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서 짐을 들고 서 있었지요. 전답도 넘겼습니다. 집도 넘겼지요. 오로지 아들 잘 살라고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요. 아들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니었지요. 가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비였습니다. 최서방은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집신 한 켤레, 낡은 도포 하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62회를 살아온 두 손이었습니다.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식을 안아 올렸던 두 손이었어요. 지금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지요. 이름은 봉이. 장남 최진석의 아내였지요.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처마 아래 서서 비를 피했어요. 최서방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요. 아버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최서방은 말이 없었지요. 이 집은 봉이가 천천히 말했지요. 이제 제 집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최서방의 귀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이었지요. 40년을 살아온 이 마당, 직접 흙을 다져 쌓은 담장, 아내와 함께 심은 감나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진석이는 최서방이 물었습니다. 진석이는 어디 있느냐? 봉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이가 툭 내뱉었어요. 방에 계십니다. 방에 계세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하듯 말했지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안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문을 바라보았지요. 저 문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 서당에 보내고 장가를 드리고 전답을 넘겨준 아들이었습니다. 진서가 작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진서가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봉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동네 망신시키지 마십시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망신.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자기 집 마당에서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최서방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돌아섰어요. 살인문 쪽으로 걸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서 물이 찰박거렸습니다. 세 걸음쯤 걸었을 때 안방문에서 소리가 났지요. 최서방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지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문틀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은 다시 걸었어요. 살인문을 밀었지요. 삐걱.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들렸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쾅. 그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최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볼 것 같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빛 속을, 어둠 속을. 4년 전 봄이었어요.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최서방의 장남 진석이가 장가를 든답니다. 신부는 이웃고을 윤찬봉댁 둘째 딸이었어요. 얼굴이 곱고 행실이 바르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최서방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함이 들어오던 날, 마을 아주머니들이 마당 가득 모였습니다. 떡을 찌고, 국밥을 끓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지요. 최서방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났지요. 진석이가 12살 때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 장가드는 거 못 보고 가네. 그렇게 눈을 감았지요. 최서방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 아들 장가가오. 봉이가 가마에서 내리던 순간 최서방은 한참 바라봤어요. 눈매가 서늘했습니다. 곱긴 고왔는데 어딘가 차가운 데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시집 오는 날이니 긴장한 것이겠거니, 낯선 집이 어색한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람이란 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혼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진석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늘 그랬습니다. 진석이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제 소가족을 꾸렸으니 진석이가 말했지요. 아버지 명의로 된 전답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상한 말이 아니었지요. 마을에서도 그런 일은 흔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한테 넘기고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 그게 도리였어요. 그러마 최서방이 말했지요. 내가 잘 관리해라. 그런데 그날 진석이 뒤에 봉이가 서 있었어요. 마루 끝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이상했지요. 왜 며느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었을까요? 마치 결과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지요. 문서를 꺼냈습니다. 논 세마지기, 밭 두마지기, 집과 텃밭이었어요. 도장을 찍었지요. 꾹! 그 소리가 그때는 그냥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어요. 아이고,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셔야지요. 진석이가 효자라 복 받을 겁니다. 최서방은 웃었지요. 그때는 정말로 웃었습니다. 행복한 봄날이었어요. 그 도장 찍는 소리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봉이의 그 눈빛이 처음부터 이 집 전체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워낙 천천히 변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그 사이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팝상이 먼저 줄었습니다. 홀레디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국도 있고 나물도 있고 가끔 고기도 올라왔습니다. 2달째부터였습니다. 국에 물이 많아졌습니다. 나물 가짓수가 줄었지요. 3달째 될 때쯤에는 밥에 보리가 섞였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혼이라 살림을 배우는 중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바뀐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그 호칭에 존중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좀 쉬세요. 아버님, 밥 드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버님은요? 그 뒤에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참는 것 같았지요. 최서방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바뀐 건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봉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작은 방을 제가 좀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방으로 쓰려고요. 그 말만 들으면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광채에 계시면 어떨까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제가 볕 잘 드는 쪽으로 자리 봐드릴게요. 광채, 곡식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러마,
광채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짚을 깔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바람이 들어왔지요. 최서방은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작게, 남들 듣지 않게, 들키면 짐이 될까봐요. 그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혼자서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최서방,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이웃집 박씨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네? 잘 지내. 최서방은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날 혼례식날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걸 입에 올리기가 민망했을 것입니다. 비 오는 그날 밤, 살인문을 나서며 최서방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장을 찍던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봉이가 처음 말투를 바꾸던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진석이가 눈을 피하던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빗속을 걷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집신 사이로 빗물이 스쳤습니다. 최서방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엇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곳이었지요. 지붕 A형이 반쯤 날아가 있었고 문짝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최서방은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아니었지요. 토포 하나, 낡은 삿갓 하나, 그리고 아내 제삿날 쓰려고 품에 넣어둔 향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최서방은 집 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썩은 석가래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서는 지금 내 아들이 자고 있겠지요. 내가 지은 방에서 내가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편히 자고 있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기침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에헴하고 한 번. 그러다 밤이 되면 심해졌어요. 콜록, 콜록콜록. 차가운 흙바닥에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지요. 최서방은 이불 대신 도포를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날 밤 최서방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지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떠난 사람이니까요. 나 꼴 좋지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답 다 넘기고 방에서 쫓겨나고 헛간에서 기침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말이오. 최서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소. 그 말을 스스로 내뱉고 스스로 믿으려 했지요. 하지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서방은 소매로 얼굴을 닦았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62살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지요. 마을 빨래터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이네 며느리 봉이가 요즘 부쩍 바깥 출입이 잦다더라는 것이었어요. 장터에 나가고 이웃마을 나들이를 하고 혼자서 어딜 그리 다니는지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살림은 안 하고 싸돌아다닌다더라. 최서방 쫓아낸 것도 그 여자가 주도했다지. 말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날 밤 진석이네 집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봉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진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예요? 봉이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이 마을에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요. 진석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두면 되지 않소. 그냥 두면요? 봉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관아에라도 가면 어떡해요? 조건부 증여 얘기를 꺼내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진석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봉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이제 끝내야죠. 그 말에 진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시잖아요. 봉이는 태연했지요. 저 헛간. 낡았잖아요. 불이라도 나면 그만하시오. 진석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시오. 봉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희미하게 웃었지요. 진석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봉이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제 끝내야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지요. 도장을 건네던 날, 환하게 웃던 얼굴. 내가 잘 관리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석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외면했지요. 그게 더 나빴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셌지요. 헛간 지붕이 삐걱거렸고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최서방은 일찍 누웠어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기침을 하다 한 차례 쓰러질 뻔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끝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떴지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문틈새로 주황빛이 흘러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지요.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이었지요. 누구 있소?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대답이 없었어요.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헛간벽 한쪽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사람 살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요. 곧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눈이 따가웠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바깥에서 가까워졌다가 멈췄어요. 최서방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문 좀 열어주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그런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저 발자국이 진석이라면 아버지가 불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돌아선 것이라면 지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석가래 하나가 떨어졌지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서방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벽 한쪽 썩은 판자를 향해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판자가 부서졌습니다.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불길이 헛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았지요. 쿵. 굉음이 울렸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헛간의 불이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지요. 최서방이 저 헛간에 계시지 않았소. 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는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잿더미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삽을 들고 왔습니다. 괭이를 들고 왔습니다.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 뼘, 두 뼘, 세 뼘, 조금씩 구석구석 사사치 찾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에 타도 뼈는 남습니다. 그게 사람 몸이니까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손가락 뼈 하나도, 발뼈 하나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소?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낮게 말했지요. 살아계신 거 아닐까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군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 불에서 어떻게 나와? 그래도 시신이 없잖소.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지요. 진석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봉이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잿더미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최서방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꺼내기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어귀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이 긴장했습니다. 관아 사람이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어른들은 괜히 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원이 물었습니다. 최진석이라는 사람 어디 있소? 사람들이 진석이네 집을 가리켰지요. 관원들이 걸어갔습니다. 진석이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원이 말했지요. 관하로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현감 나으리께서 부르십니다. 진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오시면 합니다. 관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석이가 봉이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지요. 관원들이 진석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봉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자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관아에서 현감이 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지요. 진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친 최서방 알지요? 예. 돌아가셨다고 들었소. 예. 화재로. 현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더군요. 진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오. 손을 모았습니다. 부친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소이다. 진석이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예? 현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시오. 진석이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인이 찍혀 있었지요. 현감의 도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진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딨어요. 진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봉이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진석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관원의 말이 맴돌았지요. 부친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했다는 게 뭘까요? 전답을 넘기기 전에 무언가를 해두었다는 말일까요? 진석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관아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현감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석이가 관아에 불려갔다더라. 아버지 화재 때문이라던데. 아니, 다른 이유가 있다더라. 말들이 번졌습니다. 그중 한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진석이 장가 보내기 전에 관아에 들렀다는 걸 내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하네요. 그 말을 들은 봉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봉이는 진석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서류 혹시 조건부 증여 아닌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봉이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봉이는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이 깨지면 전답이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지요. 그 불에서 살아나올 수는 없습니다. 시신만 없을 뿐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봉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관아는 아직도 조용하지 않은 걸까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현감이 직접 소집했습니다. 마을 사람이면 누구든 오라 했어요. 진석이도 왔습니다. 봉이도 왔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하지만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이 가득 찼어요. 웅성거림이 넘쳤지요. 현감이 나왔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어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서방 건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진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현감이 천천히 말했지요. 들어오시오. 뒤편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느리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어요. 한 노인이 걸어 나왔지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 자국이 있었어요. 옷은 날꼬해졌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최서방이었어요. 마당이 터질 듯 술렁였지요. 살아계셨다. 어떻게? 귀신이 아닌가?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어요. 진석이는 굳어버렸지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어요. 봉이는 달랐지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서방은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진석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말했어요. 잘 있었느냐? 그 한마디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봉이가 갑자기 쓰러졌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정신 차리시오. 봉이가 눈을 떴어요. 저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너무 놀라서 그만.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봉이의 눈이 진석이를 향했어요. 짧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진석이가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저 눈빛의 의미를 알았지요. 도망쳐. 그 말이었어요. 진석이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였지요. 관원이 진석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진석이는 멈췄지요. 앞도 막혔습니다. 뒤도 막혔어요. 현감이 말했지요. 최진석, 그 자리에 있으시오. 봉이는 일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얼굴이었지요. 방금 전 쓰러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저 쓰러짐이 꾀였다는 것을. 현감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현감이 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원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첫 번째였습니다. 등잔 기름통이었어요. 그을리지 않은 기름통이었지요. 헛간 근처 수풀에서 나왔습니다. 현감이 말했어요. 헛간 주변에서 발견됐지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였지요. 헛간문 빗장 조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잠근 흔적,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문은 안에서 막힌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잠긴 것이었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러 가뒀다는 말이요? 사람을 태워 죽이려 한 거잖소. 분노가 번졌어요. 현감이 손을 들었지요.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이웃마을 노파였지요.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했지요. 그날 밤 봤어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헛간 쪽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봉이를 바라보았지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통 같은 것이었지요. 봉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노파가 말했지요. 달빛 아래서 봤어요. 얼굴을 분명히 봤습니다. 봉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노인네의 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때였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15살쯤 된 소년이었습니다. 옆집 막동이었어요. 그날 밤 오줌 누러 나왔다가 봤지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이 똑 바랐지요. 봉이 아씨였어요. 헛간문에 빗장을 걸었지요. 그리고 기름을 뿌렸습니다. 마당이 폭발했어요. 이런 독한 년, 사람을 태워 죽이려 했단 말이오. 봉이가 소리쳤지요.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소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 못했지요. 진석이는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진석이를 바라보았지요. 최진석,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헛간 앞에 있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지요. 진석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있었어요. 최서방이 말했지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멀어졌지요. 최서방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너였느냐? 진석이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현감이 문서를 꺼냈어요. 두루마리였지요.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감의 도장이었어요. 선명했지요. 현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문서는 최서방이 4년 전 직접 관아에 맡긴 것이에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전답과 가옥일체를 장남 최진석에게 넘기되 현감이 잠시 멈췄어요. 불효 미탁대 발각시 즉시 환수한다.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부모를 쫓아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발생 시 모든 재산은 관아가 회수한다. 현감이 문서를 내렸어요. 현감관인 이상입니다. 봉이의 얼굴이 무너졌지요.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꾀가 아니었어요. 진석이는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맞았지요. 최서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답을 넘기던 그날 아들 눈빛을 봤어요. 며느리 눈빛도 봤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 전날 밤 몰래 관아를 찾았어요. 현감에게 부탁했지요. 이 문서를 내가 죽거나 불의한 일이 생기면 꺼내 주십시오. 현감이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지요. 최서방은 모든 걸 알면서 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헛간에서 얼었지요. 불 속에서 탈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봉이와 진석이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지요. 마당이 조용했어요. 긴 침묵이었지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이걸 다 계획했구먼. 최서방은 말이 없었지요. 지팡이를 짚고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이 아버지 이속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처음부터 알면서 당해야 했던 그 시간이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봉이가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억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시아버지가 먼저였어요. 저희 살림을 간섭했지요. 숨통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봉이가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단순한 욕심만은 아니었지요. 봉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지요. 윤참봉댁 둘째 딸이라 했지만 사실 윤참봉은 이름뿐인 양반이었지요. 빚이 산더미였지요. 봉이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끌려갔어요. 어머니는 삿바느질로 연명했지요. 봉이는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걸. 그래서였어요. 시집을 잘 가야 했지요. 최서방집 논밭이 탐났습니다. 진석이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땅이 좋았던 거지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밥도 챙겼지요. 말도 공손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서방이 눈에 거슬렸어요. 전담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집안일에 한마디씩 했지요. 씨앗은 이렇게 뿌려야 한다. 장독은 저쪽이 낫다. 봉이 눈엔 그게 간섭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넘겼으면 입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혼례 이듬해 봄이었지요. 봉이가 장터에서 몰래 돈을 빌렸어요. 친정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최서방이 알았지요.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조용히 물었습니다. 봉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살림 아껴서 모았습니다. 최서방은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다 안다는 눈빛이었지요. 봉이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었지요.
치욕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들켜온 가난. 그 수치심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부터였지요. 최서방이 없어져야 한다고 봉이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욕심과 수치심이 섞였지요. 그게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던 게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가난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가?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지요.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을 원망한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봉이는 그 말을 들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아이도 생겨야 했어요. 방이 필요했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광채에 넣은 건요? 봉이가 말을 멈췄지요. 불을 지른 건요? 봉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건 뭐라 하시겠습니까? 현감이 물었어요. 낮고 단호했지요. 봉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처음엔 그냥 내보내려 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겼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이 탐났어요. 전부 갖고 싶었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당이 싸늘했어요. 눈물이 통하지 않았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을 태워 죽이려 했으면서 고작 욕심 때문이었답니까? 봉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군중이 웅성거렸지요. 저런 독한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가 됐소? 아이고 최서방, 살아계시길 천만 다행이에요. 봉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지요. 그게 더 무거웠어요. 봉이 옆에 진석이가 있었어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말했어요. 최진석. 진석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벌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 앞에 갔었지요? 진석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아버지가 안에 계신 것도 알았지요. 진석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요. 그런데 손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봉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진석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아버지, 진석이가 최서방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지요. 불 속에 두고 그냥 돌아섰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바닥에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최서방은 말이 없었지요. 지팡이만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졌어요. 현감이 최서방을 바라봤어요. 최서방,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당 전체가 최서방을 바라봤지요. 최서방은 천천히 걸었어요. 지팡이 소리가 울렸지요. 탁, 탁, 탁. 아들 앞에 섰습니다. 진석이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지요. 최서방이 무릎을 굽혔어요. 힘겹게 앉았지요. 아들 얼굴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진석이의 눈이 붉었어요. 코가 빨개져 있었지요. 최서방이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릴 때 얼굴이 떠올랐지요. 5살 때 넘어져 울던 얼굴. 10살 때 서당 가기 싫다고 떼쓰던 얼굴. 20살 때 어미기 일에 몰래 울던 얼굴. 그 얼굴이었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었지요. 마당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말했지요.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말했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최서방은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주 긴 침묵이었지요. 최서방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요. 재산을 준 것이지. 잠시 멈췄어요. 양심을 준 적은 없다.
마당이 조용했지요. 바람도 멎은 것 같았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진석이가 다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최서방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감을 바라봤지요. 며느리는 법대로 하십시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최서방이 말했지요. 사람들이 숨을 참았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아니 저런 자식을요?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최서방이 돌아봤어요. 용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하지만 단단했어요. 평생 짊어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마당을 채웠지요. 진석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였지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봉인은 관아에 넘겨졌지요. 전답과 가옥은 환수됐습니다. 진석이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말이 없었지요. 밥을 지었어요. 마당을 쓸었지요. 아버지 지팡이를 닦았습니다. 최서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최서방은 마당에 나왔지요. 혼자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지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은 감나무. 봉이가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집, 그 마당이었어요. 이제 다시 최서방 것이었지요. 아니, 사실은 한 번도 남의 것이 된 적 없었어요. 최서방은 감나무 아래 섰지요. 손을 뻗었어요. 나뭇가지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이 나무 우리가 심었소. 혼잣말을 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했지요. 최서방은 눈을 감았어요. 그 온기를 느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얼마 후 진석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손에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최서방이 눈을 떴어요. 아들을 바라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갔지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진석이가 숟가락을 올렸어요. 두 손으로 최서방이 받았지요. 두 손으로 밥을 떴어요. 천천히 따뜻했지요. 이것이 이 이야기 끝입니다. 봉이는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평생 가난이 두려워 달려왔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을 이기려다 사람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진석이는 평생을 짊어질 거예요. 용서받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것이 진짜 벌이지요. 최서방은 끝내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재산은 사라져도 됩니다. 집은 빼앗겨도 됩니다. 몸이 상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그 빈자리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게 부모였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함께 드신 게 언제인가요?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최서방의 감나무처럼 여러분 곁이 사람이 아직 거기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용서였습니까? 아니면 더 큰 벌이었습니까?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